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내 한 청년 농업회사 법인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한 텔레비전에도 소개가 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디자인 농부 김요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농업회사 법인 디자인 농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네, 저희 그 디자인 농부는요,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쌀 잡곡을 가지고 예. 소포장도 판매를 하고 선물 세트도 만들고요. 그 잡곡을 가공을 해가지고 파차 그리고 미숫가루 이런 선식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제품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것은 약간 그 커피 잔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테이크아웃 하는. 이 안에는 지금 어떤 게 들어있죠? 그거는 이제 시리얼 제품이고요. 네, 안에는 이제 국내산 잡곡으로 된 시리얼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간편하게 컵 형태로 돼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예. 그래서 물만 부으면은 예. 선식이나 아침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콩도 들어있네요. 네, 거기에 이제 좀 팥이 들어있는 게 특징인데요. 예. 네, 이 팥이 원래는 좀 조직이 단단해서 잘 씹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허 기술로 이렇게 씹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차는 이게 이제 티벳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파차. 네네. 그러면은 구매 연령층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제 간편식 이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이제 연령층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좀 여성분들, 20, 30대 직장인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만들기까지 처음에 아이디어를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의 그 트렌드 자체가 예. 1차 식품에 대한 좀 소비는 줄고 반면에 이제 간편식이나 대용식에 대한 그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품의 트렌드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좀 개발하게 되면은 반응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이제 디자인 농부다 보니까 네. 이런 제품 하나하나에도 이제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디자인 농부는 이제 농산물에 대한 이제 품질은 다 어느 정도 균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누구나 이제 고품질 생산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차별화를 뭔가 입힐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디자인 차별화라는 새로운 걸 좀 접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품도 우리가 흔히 먹는 시리얼이지만 네. 겉모습은 꼭 테이크아웃 커피 네, 모양 맞습니다. 잔까지 이렇게 생겼네요. 네. 중국의 그 CCTV에 최근에 소개가 됐다면서요. 네네. 어떤 내용으로? 지난 3월에 소개가 됐는데요. 예. 저희 이제 한국에서 젊은 농업인이 젊은 청년이 이 농업에 입문을 해가지고 새로운 차별과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도 하고 판로 개척도 하고 이렇게 융복합으로 진행하는 걸 가지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요사이 농업의 트렌드가 상당히 젊어지고 있다고. 네.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인구가 농업 쪽에 이제 뛰어 들어가지고요.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와 마찬가지로 뭐 생산, 가공, 유통 이렇게 복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김요섬 대표는 2013년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출연 네. 한번 했었어요. 네, 스타 소상공인. 그때 상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금 2천만 원인가 받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본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텐데. 네네. 예. 그 당시와 지금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매출이 약 1.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회사 규모하고 지금의 규모는 한 5배 정도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부분에서 당시에는 한 5명의 고용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1명의 이제 저희 인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고용 창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표도 청년이다 보니까 네. 근무하는 직원들도 젊은 층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그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32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젊은 편이에요. 저희 지금 이제 계획은 지역에 있는 청년 인재들을 계속해서 채용해가지고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업 쪽으로 한번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나요? 제가 2011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농업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 오신 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1인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미래를 예측하셨네요, 그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나 이제 일본을 농업 선진국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 형태로 비슷하게 따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디자인 농부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나 뭐 집안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전공을 농업을 했다든지? 저는 지금 전공을 통계학을 했습니다. 어. 네, 통계학을 했는데요. 예. 이제 농업이라는 그런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농업이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게 돼서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요 사이는 어쨌든 뭐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또 대학 대졸자들도 취업난에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농업 쪽에서 좀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쉽지는 않겠지만.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전라북도가 전 세계 농업의 바로 허브거든요. 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뭐 종자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식품 클러스터까지 전부 다 밀집돼 있습니다. 세계에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이 바로 저희 전라북도라고 하더라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런 환경에서 젊은 인재들이 이 환경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뛰어 들어가지고 발전을 한다면 하면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디자인 농부도 줄곧 승승장구 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난관 있었는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신제품 개발하는 좀 개발이 저희 연구원이 없다 보니까 그 개발에 대한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했을 때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 두 번째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판로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성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로 개척분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용 창출 부분에서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그마한 기업에 올려는 인재들이 그때 당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또 어려운 점도 많이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예.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물건 들고 해외 전시, 농업 전시 같은 데 다 뛰어다녔다면서요. 몇 개국, 어느 나라 다녔습니까? 제가 나라로 따지면 한 10여 개국 다녀왔는데요. 뭐 미국도 다녀왔었고, 네. 프랑스도 다녀왔었고, 일본도 다녀왔었고, 뭐 여러 나라 다녔습니다. 동남아 쪽 뭐. 예, 동남아 시장, 싱가포르, 베트남 예. 다 다녀왔습니다. 네. 성과는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 3년 정도 그렇게 해외 진출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약 7개국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EO가, 대표가 이렇게 직접 물건을 가지고 해외 전시를 뛰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도 더 잘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판로 개척의 또 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제 예. 지금이야 우리 이제 한국 K푸드가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식품이 돼 있었는데요. 향후 한 10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사람들이 K푸드보다는 일본 상품이나 유럽 상품을 더 높게 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류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이게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K푸드 하면은 상위에 있는 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의 기술력이면 또 우리가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이제 K-팝 열풍과 네. 더불어서 동남아 가운데는 베트남 시장도 좀 어떻게 진출했습니까? 네, 요즘 뭐 지금- 베트남이 한류 바람이 제대로 불고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예. 베트남이 지금 뭐 현재 한류 이 문화가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베트남 감독으로 축구 박항서 감독하신, 감독님. 네, 그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진출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한류 영향이 가장 좀 많이 확산된 데가 베트남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제품도 이제 전시회도 나가고 상담회 나갔었거든요. 그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어가지고 지금 일부 수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제품이, 디자인 농부에 어느 제품이 나가는 게 좀 좋을까요? 그쪽에서 지금 저희 제품이 여러 제품 나가고 있는데요. 좀 가장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제품이 선식류 제품이에요. 네. 근데 베트남도 식사 대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사 대용식으로 선식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쌀국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식도 맞습니다. 좋아하게 되면 또 수출길이 열릴 것 같고요.
이 방송 보는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농업 쪽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시리얼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기술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R&D 같은 기반이 중소기업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서 실험을 해야 되고 제품 나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생산하더라도 여기에는 또 검증 받아야 되는 인증 기관도 다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요. 않잖아요. 네, 어떻게 어렵습니다. 했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 제품 개발할 때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경험했던 좋은 이제 그 사례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저희 나라에서 이미 그 개발된 특허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인데 그 특허 기술을 민간 기업에서 무상으로 이제 이전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전 비용은 무료로 무상으로 가능하고요. 이걸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향후에 이제 판매 물량에 대한 개런티를 주게 됩니다. 특허료를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 개발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농촌진흥청이 있고 농업실용화기술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곳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특허, 농업 관련 기술 특허를 네. 이전 받아서 그때까지는 무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 거군요. 추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신상품,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또 필요할 텐데 그때도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특허 목록이라는 걸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미 개발된 국가에서 특허를 목록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필요한 기술을 기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신청을 하면은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 중개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효섭 대표는 최근에 보니까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또 공로패까지 받았던데 네.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건가요? 이제 저희 기업이 지금 약 한 3년 동안 생물산업진흥원에 입주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 3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입주한 기간 동안 이제 뭐 매출 신장이라든지 뭐 고용 창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해외까지 여러 나라 직접 물건 들고 발로 뛰는 대표로 갈 수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저희 전체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 규모가 약 80%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여러 채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분야는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높게 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프라인 쪽은 편의점 시장 쪽에서 또 매출이 좀 편의점에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1인 가족들도 늘어나면서 어떤 전략 세우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각 가정에서는 약간 좀 간편한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밥을 해 먹기보다는 간편한 대용식이나 이런 걸 구매해서 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아직까지 매출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편의점 시장 매출은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1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쪽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어서 그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갈수록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고 네.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편의점 쪽이 많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하는 혼밥 쪽. 맞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분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 지역 농가들과도 네.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농산물을 원료는 예. 100% 국내산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전라북 도내에서 생산된 게 약 80% 이상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원료 수급을 지역 내에 있는 농업법인, 그다음에 생산 농가 그리고 농협과 같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원료를 수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물건을 가공이나 해가지고 많이 팔게 되면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증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계약 재배를 해놓으면은 농가 입장에서도 생산하기도 편하고 네네. 팔 곳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서로의 상생의 길을 걷고 있고 이 외에도 또 해외 다니면서 또 있는 에피소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미국에 이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출을 물건만 보냈지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서 판매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뉴욕에 갔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 그 한복판에 있는 슈퍼를 들어갔었는데 그 마켓에 저희 매장 물건이 딱 진열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좀, 뿌듯하고. 예,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고 그렇게 좀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 그 해외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팔려지고 있고 그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쾌감이 네.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앞으로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제품이 이 외에도 뭐 파차, 콩차, 또 시리얼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게 먹힐 것 같아요? 또 중국 시장도 진출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소개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을 좀 거의 끝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팥 음료입니다. 네, 국내산 팥을 가지고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커피 많이 드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음료 시장도 좀 상승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팥 관련된 음료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제품을 출시를 통해서 네. 한 단계 좀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팥차가 아닌 팥 음료. 네. 그러면 팥 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제 예. 팥에 여러 가지 좀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팥을 먹게 되면은 어떤 소화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 그다음에 노폐물 배출 이런 데에 좀 효과돼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순수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팥을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예, 간간히 그 청년들에게 농업 쪽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특강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서는 어떤 내용들 들려주나요? 강의 예. 내용으로. 제가 이제 창업한 지 올해 8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점점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그 청년들도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런 경험들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해왔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은 이걸 가는 이제 성장하는 데서 조금 더 빠르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를 가가지고 제 경험 위주의 좀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 자신이 청년농으로 이제 농업 쪽으로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일까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가다 보니까 네. 그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 청년 농부께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셨는데 어떤 그 제품의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왔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식품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가 가고 있다. 한때는 어떤 이제 검은 콩이 유행을 하다가 한때는 또 팥이 유행이 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때 그 소비자의 트렌드가 변할 때마다 시장에 맞는 제품을 빨리 출시해가지고 그걸 내놓는 게 바로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자금난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중소할수록, 영세할수록.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숨통을 트였는지도.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초창기에 다 마찬가지지만 좀 자금의 뭐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입도 해야 되고 원재료 매입도 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술 보증 기금이나 아니면은 신용 보증 재단 그다음에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담보나 이런 게 좀 적더라도 그런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판매에 있어서 김요섭 대표만의 어떤 감성 또 전략,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요즘에 이제 감성 마케팅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저희 좀 디자인 농부만의 이제 차별화를 더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제 저희가 명절, 추석이나 설 명절, 이렇게 기념일 명절에 우수 고객들을 좀 이제 몇 명 선발을 해가지고 그 감사의 손편지를 좀 작성해가지고 선물을 보냅니다. 네, 솔직히 이제 손편지 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편지와 선물을 보내드리면은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온라인에 올려주기도 하시고 또 뭐 주위에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게 매출로까지 이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손편지. 네, 손편지 안 쓴 지가 참 오래됐는데. 맞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
농업의 트렌드를 또 잘 흐름을 알아야만이 미리 앞서갈 수가 있는데 스마트팜이 또 대세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쪽 시장 관련돼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네. 나오면서 스마트팜도 더불어서 네. 지금 뜨고 있는데. 네네. 예.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농촌에서 그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네. 이제 재배하고 이런 기술력과 ICT의 기술력이 합해가지고 만드는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은 농산물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장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가 심해져가지고 고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네. 뭐 냉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기술로는 항상 그 온도나 습도 이런 걸 다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산물을 꾸준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팜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성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농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부 지금 재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도 스마트팜 농장을 일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쪽이 또 앞서가기 때문에 이왕 또 해외 나가서 전시 판매하면서 벤치마킹도 좀 해가지고 네네. 오면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오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회사 이름이 어쨌든 디자인 농부니까 네. 신제품 내놓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농가들이 어떤 뭔가 좀 제품을 생산했을 때 예쁘지 않아서 포장이 좀 떨어져서 못 파는 농가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우리가 참기름 사오면 소주병에 사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돼지고기 살 때도 예전만 같아도 이렇게 신문지에다 말아줬었는데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농가와 상생의 방안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협약농장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예. 생산 농가하고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온 시기 같아요. 지금 이제 고품질 농산물을 다 누구나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포장 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소비자가 봤을 때 똑같은 제품이면 이왕이면 이쁜 제품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패킹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와 그걸 협약을 통해 가지고 같이 브루쇼도 만들고 제품에 이렇게 이미지도 삽입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걸치고 있습니다. 된장도 무슨 뭐 할머니 된장이라든지 이를테면 네. 이렇게 브랜드 이름 네이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상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편안하면서도 익숙하면서도 네. 부르기 쉬운 그런 것까지 같이 하다 보면 진짜 이제 돈의 농가와 상생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이 방송 보시는 청년 농업 회사 법인을 꿈꾸는 예. 농업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고 왜냐하면 뭐든지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창업 전에 이것만큼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하면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미뤄 비춰봤을 때요. 네. 바로 제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보다 과연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아이템의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게 호응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길 권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먼저 신제품을 만들 때는 개발 비용과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그러겠죠. 많이 필요한데요. 네. 한 번에 이걸 들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은 많은 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의 제품을 먼저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본 후에 이게 반응이 괜찮다 싶을 때 직접 제조를 하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직접. 예. 그리고 해외 나가는 것도 누구나 나도 해외 나가서 전시회도 다니고 내 거 제품 판매대에 올려놓고 싶지만 또 선뜻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네. 영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주저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김효섬 대표처럼 나가고는 싶지만 네. 그런 분들은 어느 기관을 좀 이용하면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도내에 있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기관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 이제 박람회 참가를 할 때 통번역 서비스랄지 아니면은 이제 박람회에서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제 바이어 교신을 할 때 이런 교신 지원 서비스 여러 가지의 그 관련된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해외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통역 서비스라든지 네. 해외 마케팅 관련돼서도 맞습니다. 컨설팅을 해준다 이거죠. 네네. 예. 스타소상공인은 2013년에 출연을 했었는데 또 왕중왕전이 있다면서요? 네, 물론 저희가 또
방송을 하겠지만 예. 그 올해 이제 그 스타스항공인 별들의 별이라는 이제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선정되고 본선에 진출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올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 별들의 별을 뽑습니다. 근데 저희 디자인 농부가 지금 현재 올해 여기에 또 도전을 해가지고 2차 평가까지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지금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디자인 농부 김효섬 대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이제 다이어트 식품 비롯해서 신제품 구상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제품 많이 나와서 많은 고객들이 좀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에서 희망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분명 분홍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